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국회는 언론장악법을 즉각 중단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난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위원 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폴란드 여당이 언론 장악하려다가 연정이 깨지는 이런 내각체입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폴란드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언론 장악하려는 여당의 언론 장악법을 시도해 국민들이 자유언론, 이렇게 이 글자가 지금 자유언론은 이 폴란드 말입니다. 이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십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어떻습니까? 노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없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를 방역을 잘 하고 있다는 결론이 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비교가 돼서 가져왔습니다. 야당 중에서 여당에 가까운 정의당도 이걸 극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홀로 그러니까 언론통제법을 추진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취사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을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막겠다는 문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같은 코드를 가진 노무현 정부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국민의힘 최재형 대통령 후보에 나오면서 1인 시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징벌 손배법 노 아니라, 그렇죠? 대선용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 자유 다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인 시위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사 발행인들은 해도 너무한 여당의 언론 정오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오다, 이런 얘기죠. 언론을 정오의 대상으로 삼는 여당발 입법 실태를 알려야 한다는 여론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문사 발행인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한국신문협회에서는 16일자 신문협회보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담은 언론 관련 법안을 해도 너무한 여당발의 언론 정오법이라고 이래 비난하면서 두 정당이 발의한 법안 중에서 7대 독소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신문협회는 보도로 인한 피해는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춰 판사가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면서 이 조항은 법원의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독소조항이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아침에 세계신문협회도 한국신문협회에 보내온 공식 성명에서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 범죄를 사오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천명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언론중재법을 철회하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마음까지 아픈 슬픈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뉴델리 김현지 기자는 언론 재갈법이란 분석 기사에서 첫째, 산업안전이나 공정거래 적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부과해서 보도에 대한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으로 언론 재갈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3배 최대 5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뿐만 아니라 공권력이 목적 달성하려 할 때 이로 인한 피해는 최소해야 한다는 피해 최소 원칙을 말한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상생을 강조하면서 조국 건드리자 언론 척결을 들고 나왔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넷째, 조국 사태 보도에서도 검찰 언론 개혁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평가입니다. 다섯째, 이를 빌미로 정부 여당은 윤석열 때리기, 검언유착이 거세게 제기된 결과라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문 대통령 초기와 달라진 언론 개혁은 조국 사파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나는 조국 사파를 보지 못했습니다. 일곱째, 추미애 장관이 검찰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제 기능을 못했다고 힐난하면서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당초 문 대통령의 공약과는 결이 다르다고 하면서도 결국 조국 사태가 언론 정부를 부추겼다는 평가입니다. 여덟째, 결국 언론 개혁의 결론은 반대파의 척결은 공식이 성립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보 법학자 심평 교수의 일가라고 해서 평가를 내놨습니다.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인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희대악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 빙자한 법 개정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이유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논의 없이 다수의 힘으로 무리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민주사회에서 언론 자유가 갖는 주요성을 무시하고, 셋째, 언론 매출 기준으로 손해액 산정은 동서고금 전례 없는 발상이며, 넷째, 입증 책임 예외 조항으로 언론에 압도적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다섯째,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 막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여섯 번째, 권력에 의한 가짜뉴스 전파 눈 감고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언론중재법이 언론정어법, 언론재갈법, 언론장악법 이런 이름으로 회자되고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언론중재법 악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언론은 사회 거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사회 거울을 망치로 가지고 깨뜨리겠다. 망치란 것은 의식이 180이 되니까 망치를 가지고 때려 부수겠다는 이런 비겁한 장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회 거울을 깨뜨리면 우리는 사회를 어떻게 보고 살아갑니까? 정말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